선홍색 용암 강물이 절벽을 넘어 대서양으로 흘러듭니다. 뜨거운 용암이 바닷물에 닿으면서 엄청난 증기와 가스를 뿜어냅니다. 용암이 바다와 만난 곳에는 바위가 만들어지며 새로운 땅이 생겼습니다. 9월 19일 화산 폭발로 분출하기 시작한 용암은 화산으로부터 6km가 넘는 거리를 흘러내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능선을 따라 내려오는 길에 집과 농장 등 600여 개의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해안에 접근하면서 지형이 평평해짐에 따라 용암의 흐름이 느려지고 넓어지면서 마을과 농장에 더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스페인은 라팔마를 재해지역으로 분류해 이 섬에 재정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약 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라팔마는 북서아프리카에 있는 카나리아 제도의 화산으로 길이가 약 35km입니다. 전문가들은 화산 폭발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기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의 이전 폭발은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지속됐습니다. 라팔마 섬의 용암 분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바위 땅들이 계속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알프스 산맥의 서유럽 최고봉 몽블랑의 공식 높이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들이 최근 측정한 몽블랑의 높이는 해발 4,807.8m입니다. 4년 전인 2017년 측정한 4,808.7m보다 1m 가까이 줄었습니다. 30명의 전문가들은 9월 중순 몽블랑 정상에 올라 위성 안테나를 활용해 해발 고도를 계산했습니다. 4,792m에서 끝나는 몽블랑 정상의 바위층과 이를 덮고 있는 얼음층을 합친 높이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몽블랑의 빙하도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몽블랑의 높이는 2007년 4,810.9m로 최고점을 찍은 뒤 낮아지고 있습니다. 2년 주기로 측정이 시작된 2001년 이후 연평균 13cm씩 낮아졌습니다. 다만 4,806m로 매우 낮게 측정된 2019년에는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측정에 나섰던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기후학자와 빙하학자 등 과학자들이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살펴볼 것이라며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Good evening. Yes. Yes. You look at me, please. Your right? Right side? Yes. Just in between people. Voilà, sur la droite, Charlotte. Voilà. S'il vous plaît. Et encore ici à droite. Encore à droite, Charlotte. Ici, s'il vous plaît. S'il vous plaît. Voilà, formidable. Et encore ici à Voilà. droite. Béatrice, sur la droite. Regardez-moi juste à côté. Manuel, là. Les filles, Voilà. Oh, le vent, là, Carla. Le vent, voilà. C'est adieu. La star coréenne. Hi. Okay, look here, please, in the center. Can you look to your right, please? To right. A little left. Your hair, please. Please. And right next to him. All right.
to this camera. Here we go. Look, yeah, that's right. And your shoulder a bit of a perfect. One more. Nicely done. 북과 사람이 엮어내는 이야기가 유연한 춤선으로 풀어지는 한마당. 하늘을 나는 춤사 위에 소리의 희로애락도 더 깊어집니다. 찰나를 위해 쏟아부은 긴 연마의 시간에 전염병이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 이 코로나의 힘든 시간을 제가 저를 스스로 갈고 닦으면서 그 와중에 이렇게 주어지는 기회를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임하면서 우리가락과 연주의 세계화라는 꿈에서 시작한 전주 세계소리축제. 이번 20번째 향연에도 소리다운 소리를 빚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해 비대면 공연 예술이라는 신기원에 도전했다면 올해는 방향을 돌려 창작과 예술의 가치로 팬데믹 상황을 정면 돌파할 예정입니다. 다만 방역을 고려해 객석은 30%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널찍한 성곽벽에 화려한 영상이 펼쳐집니다. 각종 기하학적인 문양부터 화려한 꽃, 움직이는 동영상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임금을 상징하는 용이 날아다니고 이어 정조가 부왕인 사도세자능을 참배하는 행렬도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수원 화성의 화서문 성벽을 무대로 수놓는 영상의 주제는 정조의 꿈 빛이 되다. 길이 220m에 달하는 성곽에 펼쳐지는 특수 영상과 조명 공연이 모처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저도 모르게 서서 막 촬영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주변에는 야간 경관 조명을 활용한 빛의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수원 화성과 문화재를 주제로 한 다양한 디지털 전시와 체험 행사를 비롯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뉴미디어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도 열립니다. 또 실내가 아니고 야외니까 거리두기 이런 부분도 괜찮고 또 탁 트여 있고 지금 또 바람도 너무 시원해서 여름으로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색다른 또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축제를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한편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화성 일대에서는 이번 미디어 아트쇼를 시작으로 앞으로 세계유산축전과 수원 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재연이 주로 온택트 형식으로 잇따라 열립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오전 에콰도르 서부 과야킬의 한 교도소에서 총격과 함께 폭동이 시작됐습니다. 재소자끼리 총칼을 휘두르고 수류탄까지 터뜨려 100명 넘게 숨지고 80명이 다쳤습니다. 몇몇 시신은 참수된 채 발견됐습니다.
폭동은 현장에 투입된 군경에 의해 5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La policía ingresó, nos atacaron con armas largas, armas cortas, tipo pistola, tipo revólveres, armas con fusil, pero la policía de manera profesional actuó sin disparar ni una munición. 당국은 국제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조직 폭력배 간의 싸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으로 꼽히는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끼어있는 에콰도르는 남미에서 북미나 유럽으로 마약을 보내는 주요 수송 통로입니다. 에콰도르의 교도소 폭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악의 유혈 폭동이 발생한 이 교도소만 해도 지난 7월 재소자 간 폭동으로 22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엔 다른 교도소 4곳에서도 동시다발적 폭동이 일어나 79명이 숨졌습니다. 기에르모 라소 대통령은 지난 7월에 이어 2번째로 교정시설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교도소가 범죄 조직의 권력 다툼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며 교도소에 대한 통제권을 찾고 폭력 사태가 다른 교도소로 번지는 걸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동북 삼성의 대도시 선양의 일부 지역이 지난 23일 갑자기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발전소들이 따라잡지 못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무엇보다 석탄값 상승을 이유로 화력 발전소들이 전력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발전용은 물론 난방용 석탄까지 부족이 우려되자 중국은 석탄 회사들의 지역별 책임을 할당했습니다. 其中有的企业签约的量超过了计划的量，这样东北地区冬季太暖，供暖用供电用煤得到了全面的落实。 하지만 중국의 석탄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국의 발전용 석탄 비축분은 보름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홍콩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최대 20%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올겨울을 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과잉채굴로 증산이 어려워진 데다 지난해 10월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한 게 문제였습니다. 양질의 호주산 석탄 대신 열 효율이 낮은 인도네시아와 몽골산이 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탄 부족 사태가 길어지면 전력 대란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31개 성급 지역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제한 송전을 하고 있습니다.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 앞에 선 줄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1인당 주유 한도를 30파운드, 우리 돈 48,000원어치 이하로 제한했지만 금세 재고가 바닥납니다. 주유소 5,500곳을 대표하는 석유 소매업 협회는 회원사 3분의 2가 기름이 동났고 나머지도 곧 바닥을 드러낼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주유소에 기름을 나를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연료를 구하지 못하게 될까 우려한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선 겁니다. I've been here nearly an hour waiting for my turn to fill up the car. Yesterday I was queuing. I was like about to arrive to fill up the car, then petrol is finished. 일부 운전자는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고 런던의 주유소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져 한 남성이 폭행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운송업계는 영국의 트럭 운전사가 10만 명 부족한데 코로나19와 고령화, 브렉시트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이탈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보통 1년에 4만 명씩 트럭 운전 시험을 통과하지만 코로나19로 운전학원들이 장시간 문을 닫아 지난해에는 그 수가 3분의 2나 줄었습니다. 또 올해 1월 1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가 발효되면서 운전사 2만 명이 영국을 빠져나갔습니다. There are 100,000 vacancies for drivers. There are shortages. This is a complete lack of planning. That was predictable. It was predicted. 하지만 교통부 장관은 기름이 충분하다며 사재기에 나선 운전자와 화물 운송업계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It's not like we don't have the fuel in the country. We do need to just ensure that people are filling up when they need to fill up rather than thinking, I better go and fill up now just in case I need it next week or the week after. 크리스마스에 필요한 칠면조와 장난감까지 제때 운송되지 못할 거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트럭 운전사 5,000명과 가금류 종사자 5,500명에게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임시 비자를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조치가 너무 늦었고
필요 인력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여서 상황 개선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 전 2만 명을 웃돌던 것이 최근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부로 전국에 내려졌던 긴급사태와 중점 조치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규제를 풀고 코로나19와 공존을 모색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앞서 싱가포르가 먼저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규제를 풀고 감염자 수보다는 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 정책을 바꾼 겁니다. 유럽에서는 더 많은 나라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습니다. 영국이 지난 7월 규제 조치를 모두 풀면서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도 규제 해제와 정상 생활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We have the pandemic under control in this country and can therefore handle whatever remaining of those who still get infected within the frameworks of our hospital system. 말레이시아도 10월 말쯤 호주는 접종률이 70%에 이르면 위드 코로나로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위드 코로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EU 전체의 성인 평균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규제 해제로 영국과 싱가포르처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비한 플랜 B를 마련하는 데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Надо лучше работать. Больше всего камин у вас нет. Это камин. Между прочим, он греет. Зря вы смеетесь. Он греет. Смотрите. Ничего, венка посидеть. Греет, это просто. Хорошо придумали. Уютненько. Да. 점심시간 인천 송도동. 노란 배달 오토바이가 좁은 인도에서 사람들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정지선을 넘어 아예 내거리 한복판 가까이에 멈춰서기도 합니다. 호루라기 불고 사이렌을 켜고 경찰 오토바이가 급하게 뒤쫓습니다. 하나같이 다급한 배달원들. 이거 언제 되나요, 빨리?
배달로 바쁜 시간에 단속한다고 항의하며 헬멧을 부수기까지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위반 등 점심시간 2시간 동안 인천 지역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은 모두 152건. 한 보험사가 조사해봤더니 배달 오토바이는 한 대당 1년에 2번꼴로 사고가 나 개인용 이륜차보다 15배나 사고가 잦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업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운행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단속만으로는 안전운행 확립에 한계가 있고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지난 6월 교통법규를 모두 지키며 운행했더니 배달 소요 시간이 25% 늘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정을 아는 일선 경찰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교통안전을 위해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보다 일반적으로 인도를 다니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 먼저 생각하면서 주행해달라고. 빠른 배달과 안전운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안전배달료를 도입하도록 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50대 여성이 성인만큼 큰 개에 물려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남 진주 등에서는 들개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닭을 수십 마리나 물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거리를 떠도는 개들 탓에 인명과 가축 피해가 날로 늘어나자 정부가 유기 반려동물 관리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우선 집 또는 공장 마당에서 키워지는 마당개의 중성화 사업을 전국 단위에서 처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성화 대상은 암컷 등 실외 사육견 37만여 마리로 오는 2026년까지 85% 이상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당에서 묶어 키우거나 방치해서 키우는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끼리 그 번식이 되고 그 번식된 개들이 다시 또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도시 야생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와 함께 개 물림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도 광역 단위로 전문 토익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등록률을 높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두고 있는 가구 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지속해 지난해에는 638만 가구에 이르렀지만 등록률은 10마리 중 4마리에 불과합니다. 질병이나 군 입대 등 사정이 생겼을 때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인수제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인천 영흥도 인근 바다로 다이버들이 입수합니다. 수심 4~5m의 얕은 바다펄에 다년생 해초류인 잘피를 이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잘피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맡게 돼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카본, 즉 블루카본의 대표적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식하고 한 5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 모니터링을 뿌리가 잘 잡히고 번식하는지 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블루카본 프로젝트는 UN 등 세계 자연보존연맹에서 그 중요성을 검증받았고 각 나라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바다 면적의 2~3%에 불과한 연안 생태계가 바다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개량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제공하는 이산화탄소 제거 효율의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 한 200조 원 정도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한국 남동발전은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블루카본 사업을 선정하고 인천환경연구원과 본격적인 협업에 착수했습니다. 산림보다는 해양 생태계에 의한 블루카본 쪽이 2배 내지는 한 50배의 그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인천시와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해 연안에 많은 면적의 펄을 보유한 인천시는 잘피 이식을 다른 도서 지역으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어족 자원의 산란처 역할까지 맡는 잘피 숲이 확산될수록 블루카본에 의한 탄소 중립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차량 운행이 많지 않은 농촌 지역 도로입니다. 멀찍이서 반대편 차선으로 트랙터가 다가오자 이를 알리는 문자가 교통안내 표지판에 나타납니다. 부근에 농기계가 있으니 속도를 줄여 사고를 예방하라는 표시입니다. 농기계에 부착한 단말기와 안내 표지판 간의 상호 무선 통신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농기계 자체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농기계가 길가로 쓰러지거나 할 때 사고 감지 알람 장치가 작동해서 보호자나 응급센터로 농기계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3월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곳으로 자동으로 농기계를 접근을 감지하고 또 한 가지는 사고 발생 시 실시간으로 응급센터라든가 보호자한테 전달해서 능동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이. 최근 5년간 전국의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간 평균 1000여 건에 사상자는 1300여 명. 쌩쌩 달리는 차량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농기계를 몰던 농민들은 이 사고 방지 기술에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내 안전사고도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도 또 차를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스템을 꼭 부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진청은 이 시스템을 도로에 적용한 결과 일반 차량 속도가 10% 줄어 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전국 5곳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